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46페이지에 아래쪽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은요, 사채를 할증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절차를 설명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결산일은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발행일은 똑같이 22년 1월 1일이고요. 액면금액 똑같이 10만원입니다. 만기도 24년 12월 31일 똑같습니다. 자, 표시 이자율이 이번에는 10%인데 조금 전에 하고 앞 시간에 사례하고 다른 점은 표시 이자율보다 여기 시장 이자율이 더 낮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자율을 매년 이자를 10,000원씩 줄 거란 말이에요. 10만원 곱하기 10% 해가지고 10% 이자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자율이 지금 8%예요.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자를 더 지급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우리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을 할증 발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유효 이자율을 8%에 놓고 원금의 현가계수와 이자 10,000원의 현가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걸 보면요, 원금의 현가계수가 79,380원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적용한 이자율은 8%를 적용해 가지고 계산했어요. 8%이고 만기가 3년인 원금의 경우는 0.7938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0.7938 하면은 79,380원. 그 다음에 이자 10,000원, 매년 10,000원씩 지급하잖아요. 3번으로 나눠가지고 이때도 연금 현가계수를 구하는데 이때도 8% 발행 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2.5771이 나온다. 그럼 10,000원에 2.5771을 곱하면 25,771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발행 금액이에요. 그래서 발행 금액을 구해보면은 105,151원이라는 발행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할증 발행했으므로 첫 해 22년도 기초장부 금액이 요 발행 금액하고 같죠? 105,151원. 액면 금액보다 더 커지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표를 하나 보게 되면은요. 자, 22년 기초 장부 금액은 105,151원. 네, 발행 금액과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발행 시 회계 처리 보세요. 차변의 현금이 105,151원, 발행 금액만큼 현금이 입금되죠. 그래서 요 대변의 사채로 인식하는 10만원의 차액, 그 차액이 5,151원입니다.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환입시켜낼 거예요. 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겁니다. 이 표에서 유효이자율은 8%를 적용하죠. 이 8%가 발행 시 시장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기초장부금액 105,151원 곱하기 8% 하면은 8,412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만큼을 어떻게 해요? 22년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10,000원이에요. 액면 금액의 표시 이자율을 지급하는 거니까 10,000원의 현금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바로 10,000원과 8,412원의 차이가 1,588원입니다. 1,588원을 환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할인 발행에서는 상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환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이 상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1,588원을 환입 줄여줬다 이거. 그렇게 되면은 장부 금액이 이제 감소하겠죠. 자,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상각을 하면 할수록 장부 금액이
더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갑니다.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환입을 하면 할수록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23년 1월 1일에 기초장부 금액은 103,563원이 되죠. 105,000원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588원을 빼주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효이자율 8%를 곱한 것이 이자 비용이에요. 8285. 그래서 23년 12월 31일에 이자 비용을 보면은 차변의 이자 비용 8,285원. 대변의 현금은 역시 10,000원. 동일하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 차익이 어떻게 될까요? 기초 장부 금액이 줄면 이자 비용도 줄어들었어요. 네,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아니다. 네. 네.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차익이 더 벌어지죠. 네. 차익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액면 금액에서 그 차익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환입액은 우리 할인 발행했을 때 할인 발행 차금도 계속 증가해 나가듯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는 마지막으로 또 기초 장부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이자 비용이 더 줄어들었어요.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은 현금 나간 10,000원하고의 차익이 더 커졌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도 1,848원으로 마지막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계는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원금을 상환하는 회계 처리가 되는데, 할증 발행했을 때도 기말에는 이와 같이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서로 같아집니다.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서로 똑같아져요. 그래가지고 상환 시 회계 처리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 밑에 표는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상각 또는 환입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매기 상각액은 어떻게 되더라? 두 개 다 증가하더라 이겁니다. 증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년 상각액이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사채의 장부 금액은 할인 발행은 증가하지만 할증 발행은 감소시켜 가지고 액면 금액하고 동일하게 해주죠. 그래서 할인 발행은 증가시키고 할증 발행은 감소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래야 액면 금액과 나중에 같아지죠. 그 다음에 매기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겠느냐? 매기 이자 비용은요.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만은 할증 발행은 장부 금액이 자꾸 감소하니까 유효이자율을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감소했었어요. 할증 발행 시에 이자 비용은 해마다 매기 감소했다. 그리고 매년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어떻게 됐을까? 현금 지급하는 이자는 동일했습니다. 일정했다 이거예요. 두 개 다 일정했다.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고 매년 10,000원씩 일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 하나로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집어낸 표예요. 집어낸 표.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론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 표에서 문제를 낼 겁니다. 표를 그려서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고 말로 설명해 가지고 만약에 매기 상각액은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모두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기에 나오면 아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채 발행한 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그 절차,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해봤는데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때 유동성 대체 분개하는 거 그거를 얘기한 건데, 이거 FAT 1급교재에 다 있는 거죠. 임대 보증금도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념에 대해서는 FAT 1급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49페이지에 보면은 퇴직연금제도하고 연결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연금제도가 있고 하지 않는 연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퇴직연금에 대한 정리와 함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것은 어디고 설정하지 않는 연금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퇴직연금 제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기여형, 하나는 확정급여형이라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여기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죠.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기여형은 밑에 회계 처리하는 걸 보면은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연금 불이백을 비용으로 처리해요. 여기 한번 여기서 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확정기여형을 보시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즉 비용으로 인식하고 회계연도 말 현재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게 퇴직급여였잖아요. 자,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FAT 1급 시험 준비하실 때 기말에 우리 회사 직원이 일시에 퇴직을 했을 때 납부해야 될 퇴직금, 그걸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했거든요. 퇴직금 추계액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거죠. 그때 설정할 때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충당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만약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다. 자, 보험회사에다가 퇴직연금을 부담할 때, 즉 납입할 때도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고 기말에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또 설정하면은 비용을 또 처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했다면은 회사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다 그러면 납입액을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은 없다. 그러면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요 이런 얘기가 돼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요.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퇴직금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연금에 불입해주면서 회사는 바로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근로자가 자기 퇴직금을
보험회사하고 연금회사하고 합의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회사는 연금을 납입만 해주고 납입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퇴직금을 미리 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그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다 납부했으면은 전부 다 퇴직급여 처리하고 끝나겠습니다만은 기말에 결산 시점에서 아직 미납부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 납부해야 될 비용을 미납부했을 때 우리가 결산 때 어떻게 해요?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죠. 그래서 미납부한 퇴직연금은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급여,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3,000원을 그러니까 7,000원은 납입할 때 비용 처리했겠죠. 퇴직급여로. 근데 결산 때 보니까 우리 회사가 3,000원을 덜 납부했어요. 그랬으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3,000원 잡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0원을 덜 납부했다는 건 뭘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만큼 보험회사에 단기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하고 우리 법인과의 계산에 의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확정급여형입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요, 퇴직금을 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그거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업원이 받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퇴직금을 후에 지급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이 되므로 부채로 인식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보호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FAT 1급 공부할 때 항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었죠. 그거는 바로 만약에 퇴직연금에 가입된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확정급여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라서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될 법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이 안 된 법인이다. 그러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그때 지급할 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삼성생명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종업원이 삼성생명에서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을지는 결정해서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퇴직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자산으로 잡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보고기간 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연금 운용한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면 퇴직연금 미지급금 거기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인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나란히 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예. 자,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 계정입니다. 계정項目분류상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가령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마이너스 괄호로 해서 4천만 원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부채는 1,000만 원만 인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급여 지급에 대비해서 운용자산으로 4천만 원을 저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부채는 1,000만 원만 인식되는 게 맞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란에 표시하면 된다. 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안 되죠. 부채가 없으면 없었지 마이너스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즉 퇴직금, 일시금,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추계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연금 운용자산으로 저축해 놓은 금액이 7천만 원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밑에 마이너스 7천만 원 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고 그 초과된 2천만 원,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해가지고 투자자산으로 표시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부채의 차감 계정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밑에 표시하게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초과됐으면 초과된 금액만 투자자산에 넣어서 표시한다. 아시겠죠? 사례를 보면 B사는 24년 1월 1일에 개업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다. 24년에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 일시금은 11,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0원,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0원, 그 밑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한다. 여기 위에 있는 분계는요. 퇴직연금을 불입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밑에 퇴직연금 10,000원을 납입했잖아요. 그 납입했을 때 회계 처리는 밑에 있는 분계가 되겠죠. 이걸 두 개를 같이 해놔가지고 여러분 약간 혼동이 있을 텐데 요 위에 있는 분계는 뭐예요?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예요. 요거는 결산 분계,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분계이고 이거는 연금 납부 시 회계 처리예요. 연금 납부를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 위에 거는 결산 때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에 거는 결산분계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퇴직연금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안 하느냐? 연금에 납입할 때 법인이 바로바로 비용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납입이 덜 된 거는 뭐냐? 기말에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잡아주면 돼요. 기말에 미지급 비용으로. 그게 뭐예요?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연금이에요. 확정 기여형이 그거다. 납입할 때 비용 처리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것이 확정 급여형이죠. 확정 급여형이라는 연금은 납입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비용 처리를 안 해요. 납입할 때, 보험회사에 납입할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사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 이거예요. 설정해야 되고, 그 밑에 차감 계정으로 납입액을 표시한다. 요 두 가지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기타 충당 부채, 기타 충당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아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충당 부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우리가 그 내용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재무회계에서 이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데, 이 부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장기 차입금 이런 거는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그 지급해야 될 의무의 날짜가 명확하고 금액이 명확합니다. 언제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차입금 그 만기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충당 부채로 분류된 이 부채는 맞는데 지급을 언제 해야 되는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의무는 의무인데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은 했으나 언제 얼마만큼을 지급해야 될지는 불확실한 부채. 그런 부채를 우리가 무슨 충당 부채 이렇게 개정 과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뒤에 충당 부채에서 부채로 잡아놨잖아요. 종업원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그 종업원이 나간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발생했어요. 그래서 기말에 회계 처리할 때 일시에 다 퇴직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부채를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종업원이 며칠 날 어느 시기에 나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만큼 지급해야 될지 그것이 불명확한 그런 부채를 우리는 무슨 충당 부채 이렇게 합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의무인데 그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이 유출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라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본에 관한 것인데 우리 자본에 관한 거는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TAT 2급에. 그래서 여러분 FAT 1급 교재에 있는 자본 설명 그대로예요. 자본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까지 여러분 53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의 이 자본거래라는 것은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이 자본 개정에 관해서는요, FAT 1급보다 TAT 2급이 출제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자본 잉여금 쪽에서 보면은 유상증자 분계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유상증자 분계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 할 때 우리가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계가 나오거든요.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계. 그 마찬가지로 이 자본 조정에서도 요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나오는 것도 이것도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식 발행에 관한 게 FAT 1급에서는 별로 출제를 안 하는 편인데 TAT 2급에서는 자본거래 문제를 제법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은 없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개념 과목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보면은 현금 배당에 대한 설명과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배당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주식 배당에 대한 그다음에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게 배당에 대해서 여기 회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제가 인쇄해 가지고 요거 인쇄해 가지고 내일은 54쪽부터 추가된 내용만 또 추가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인쇄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요? 어차피 버스 놓쳤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뭐가 늦었어요? 자, 인쇄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가실 때 퇴실 잘 찍고 가셔야 돼요. 여섯.